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완태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기 그 운영진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지난달에 한국의 소리를 들고 몽골과 러시아에 다녀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 나가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완태입니다. 예, 통섭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여행은 만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행을 다닙니다. 여행을 통해서 과거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그 길에서 새로운 현상과 삶을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만난다는 건데, 사실 패키지 여행보다는 저는 자유 여행을 통해서 용기나 인내 이런 거를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리더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더십을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 여행은 그 한국의 소리를 세상에 알린다라는 그 프로젝트 이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K-팝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K-팝이라고 하는 것도 원조는 오리진은 판소리나 또는 민요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국의 소리를 세상에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떠났습니다. 내가 왜 한국의 소리에 쏙 빠져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충남 당진이 제 고향이고, 그 들판에서 어렸을 때 농악을 일찍,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니면서 그 소리가 좋아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굿을 우리 집안에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의 감성을 제가 가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판소리는 어쨌든 K-팝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발전시킨다고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뭔가 보존하고 그런 쪽에 노력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제가 진도 시킨 곳 박병천 선생이라고 이미 2017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시카고에 1994년도에 시카고의 그 그 순회 공연으로 시카고에 들리셨어요. 그때 제가 120분 동안 그 소니 8mm 카메라를 가지고 그걸 전부 녹화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5년 전에 그걸 이제 USB 디지털로 전환해서 USB를 만들어서 이번에 여행을 같이 떠난 배일동 명차한테 그 중에 USB 하나를 드렸더니 이건 엄청나게 문화적으로도 귀한 어떤 기록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또 자기 주위에 있는 그 국악인들한테 나눠주었고, 그러면서 그때 그 공연에 참석한 그 연주자로 참석한 20대 여인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마냐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순회 공연할 때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1994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져도 30년이 넘잖아요. 그때 자기가 거기서 춤추고 한 그 모습을 담은 비디오 그 디지털 그 USB를 줘서 고맙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 게 어느 분한테는 엄청난 어떤 그분의 자산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고요. 잠깐 그때 당시 제가 그 녹화해서 막 오늘 아침에 그 유튜브에 쇼츠로 올린 건데, 소리가 지금 잘 나옵니다. 그분도
1917년도에 돌아가신 김대래라고 하는 무당이에요. 뭐 여기 그 진도 십김굿이라는 게 원래 그 영혼을 이제 그 하늘로 이제 그 올려 보내는 그런 어떤 제도인데 잠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달인가, 7월인가 보다, 제가 그 국립극장에서 열린 그 여우락이라고 하는 그런 공연에 갔었는데, 마침 여기 사진에 보이는 그 웅산, 재즈 음악가죠. 재즈 음악가가 우리 국악인들하고 같이 협연, 콜라보를 하는데, 그분이, 원래 이분도 그 판소리를 배웠대요, 웅산이. 그러면서 우리 한국 음악이 좋으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국 음악, 국악을 후원할 분을 찾고 있다. 손들어 봐라. 그런 의향이 있는 분은 손들어 봐라 해가지고 제가 번쩍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한 600명 정도 관중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제 이름 얘기하고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한국의 음악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떤 글로벌 경험,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쌓은 인사이트를 한국의 소리에 융합을 하면 얼마든지 기존의 이 안에서 그러한 그 국악에서 종사하는 분들하고 같이 하면 더 그 시너지가 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의 어떤 그런 역량을 마음껏 여기서 기량을 한번 발휘해보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끼라고 하는 거는 역마살이에요.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여행하기를 좋아했고 뭐 3살, 4살 때부터 그냥 우리 집이 아니고 다른 집에 가서 일주일씩 자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그 집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LG전자에서 30년 근무를 했고요. 거기서도 해외 마케팅, R&D 매니지먼트,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공장 건설하고 뭐 키 넘겨주고는 턴키 베이스로 그 다음에 HR 인사를 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인사는 그 채용, 그 LG전자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그때 무수히 많은 한국인 과학자들을 많이 그래서 사실은 그 템피나 뭐 투싼, 아리조나 스테이트나 U of 아리조나가 거기 있다는 것도 알고 제가 이미 1990 그전에 그 90년대 초에 시카고에 근무할 때도 전국에 있는 그 미국의 유명한 공대 엔지니어링 쪽에 그 탑 30개 대학을 다니면서 한국인 유학생들을 우리 LG전자에 유치하는 모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HR도 했고 본사 경영 지원도 했고 나중에는 프로스포츠 구단 경영도 했어요. 그러니까 LG가 이제 스포츠는 그 트윈스라고 하는 야구단이 있고 세이커스라고 하는 농구단이 있는데 프로농구단 저는 이제 프로농구단 단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1980년대 말부터 토론토, 캐나다죠, 시카고, 미국, 런던, UK, 영국이죠. 그리고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에서 15년 동안 이제 주재원 근무를 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졌습니다. 특히 제가 거기서 미국에서 샌디에고나 시카고에서 근무할 때는 그 KSEA라고 그 한인과학기술자 연합협회 이쪽 분들하고 코워킹을 했어요. 그래서 UKC 이런 거 이제 어떤 컨퍼런스 열 때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그분들하고 그런 많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신세계 7대 불가사의 그 유적지죠. 유적지 사람이 만든 요게 이제 2007년도에 이거를 어느 회사 그 뉴 세븐 원더스 파운데이션에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게 가장 그 불가사의한 거냐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7개 만리장성, 콜로세움, 그다음에 마추픽추 이게 체첸 이사 멕시코에 있는 거고 저쪽이
어, 요르단에 있는 뭐죠? 그것도 갑자기 생각. 그다음에 이게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이고 이게 타지마을인데 제가 이 중에서 5개를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요르단에 있는 갑자기 페트라라고 하는 저기를 못 가보고 사실은 저기 체체니사는 유카탄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있는데 뭐 비슷한 형상을 제가 티오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한번 보긴 했죠. 그냥 어떻게 출장을 가면 꼭 좀 무리해서라도 하루 정도 이제 시간을 내서 제 비용을 들여서라도 거기를 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많은 곳을 제가 다녔습니다. 이번 여행은 소위 하이브리드 여행.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제가 그냥 명칭을 가져온 건데요. 이게 무슨 패키지 여행도 아니고 제가 혼자 떠나는 여행도 아니고 마침 승려처럼 생긴 이분이 러시아에서 뭐 7년 동안 러시아 국립 아카데미에서 직장 생활하고 나서 이제 은퇴하고 여행 일을 좀 하고 싶다 해서 자기가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여행단을 모집한 거예요. 저도 우연히 어디서 연락을 받고 그래 한번 바이칼에 가보고 싶으니까 몽골에 가보고 싶으니까 한번 가자 했는데 이분이 1차, 2차, 3차로 해서 그 여행단을 모집했더라고요. 근데 1차가 갔다 왔는데 4명이 그 여행단이 모집이 돼서 이제 갔고 제가 2차예요. 2차는 몇 명이나 모았네 그랬더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모았어요. 11명이 이제 11일 동안 갔다 온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 최종섭 교수님도 이제 다른 고등학교 경동 고등학교 친구들 3명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합류를 하신 거고 그래서 어쨌든 11명이 11일 동안 다녀왔고 이분이 여행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뭐 정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가는 데마다 오히려 그냥 제가 기획을 하고 처음부터 갔으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겠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열정만 가지고 이제 여행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거를 배웠고 그래서 이제 귀중한 어떤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하고 국립공원 주위 돌았고 러시아는 바이칼 호수를 갔습니다. 한국에서 울란바토르까지 항공기로 갔고 그리고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유르쿠츠크 그러니까 바이칼 호수 옆에 있는 큰 도시 거기까지는 원래는 울란바토르에서 유르쿠츠크로 해서 소위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 티켓이 솔드아웃 된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못 구해서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여기 울란우데라고 하는데 12시간을 가고 거기서 다시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10시간 정도 달려서 어렵게 이르쿠츠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까 어느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기에 한국에서 이루쿠츠크까지 직항 노선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과 러시아가 이제 적대 관계가 되고 하면서 그 직항 노선이 끊겨서 상당히 어렵게 해서 바이칼 호수까지 갔다 온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협찬을 받았고요. 제가 사실은 1년 한 9개월 전에, 8개월 전에 50일간 세계 일주를 했어요. 그때는 제 아내가 이제 대준 여행 비용 그걸 가지고 갔다 왔고요. 그저 모자 저기 보시면 제 아내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달고 그래서 전 세계에 제 아내를 홍보하고 한 거. 그래서 여행 비용 충당을 한 거고 이번에 갈 때는 메디필이라고 하는 그 K 뷰티 그 회사로부터 물품 협찬을 가지고 가서
그 만나는 분들한테 나눠 드렸습니다. 잠깐 제가 그 1년 8, 9개월 전에 다녀온 그 세계 일주, 여기서 케냐, 탄자니아까지 비행기로 갔고, 거기서 포르투갈, 스페인 돌아서 에콰도르,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데까지 갔었습니다. 그게 태평양 바다에, 그러니까 대륙에서, 육지에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갈라파고스 가고, 잘 아시는 마추픽추, 그 다음에 볼리비아, 티티카카, 우유니 사막, 칠레, 아타카마, 파타고니아도 다녀왔습니다. 이 전체 여행 중에서 제가 그 갈라파고스하고 파타고니아를 갔다 왔다는 거는 언제 거기 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드니에서 원래는 그 제 친구하고 둘이 떠났는데 시드니에서는 또 다른 친구 6명이 합류해서 거기서 한 일주일, 8일 정도 토탈 50일간 하고서 다녀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니까 한국이 동쪽이 맞네. 이렇게 우리도 해야지 왜 우리를 한 가운데 해가지고 미국이 오른쪽에 동쪽에 와 있으니까 헷갈렸어. 예, 이 지도가 세계 지도요. 지도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예. 저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은퇴한 지는 한 7, 8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이거 말고 엄청나게 많은 여행을, 제 초등학교 여자친구 4명 데리고 뉴질랜드 남섬, 북섬 보름 동안 다녀왔고요. 모든 걸 제가 다 해서. 그리고 이제 사진 찍고 책까지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줬더니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런 여행을 할 수 있었느냐. 에어비앤비 이런 걸 다 빌려가지고 최고로 멋있는 집 이런 것도 자보고 어쨌든 그 경험이란 경험은 갖가지 경험은 다 하도록 했으니까. 그리고 뭐 동유럽, 뭐 서유럽 이런 쪽 계속 여행을 다녔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 이제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11명, 그러니까 11명이 이제 11명, 저를 포함해서 11명을 모았고, 거기에 연주자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사하고 협상을 했죠. 내가 11명 그 여행객을 모았는데, 우리 그 연주자 2분은 그냥 무료로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흔쾌히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대신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몽골까지의 왕복 항공권, 그 2분에 대한 항공권은 제가 이제 끊어줬고, 그렇게 해서 여행이 시작됐고요. 물품 협찬, 마침 제가 여행 가기 전에 제 모임, 이제 커뮤니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아들이 아까 메디필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K뷰티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켜 주세요 해가지고 연결 받았고요. 여행 우리 테마송도 제작을 했고 AI 그 수노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이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NS에다가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몽골 회장, 몽골 한인회 회장이 자기 친구인데 그분하고 연결을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벨뚱명창이 오신다고요? 그러면서 80주년 8.15 광복절 행사, 기념 행사 때 와서 연주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원래는 사실 거기 일정이 8월 15일 그 일정 맞추기가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가지고 러시아 일정을 하루 이틀 정도 땡겨서 그런 공연 협의도 했고 그리고 뭐 별건 아니지만 판소리 홍보 배너를 만들었어요. 세우는 거 있죠. 그래서 몽골, 러시아로 만들어서 가지고 갔고요. 그런데 우리 11명의 역할, 대장, 부대장, 우리 최종섭 교수하고 저는 이제 부대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행사 그 대표를 이제 대장으로 위촉을 했고요. 벨등명창은 순천 분이에요. 저기 전라남도 순천 분인데 26세 늦깎이로 이제 소리에 입문을 했고 2단하죠. 판소리계 아웃사이더 2단하 독공, 퍼포목청 해서 뭐
지리산에 원래는 그 배를 탔대요. 예양 선원으로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한 게 있어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7년 동안 판소리 독공을 해서 이제 득음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분이 뭐 이렇게 다양한 활동도 했지만 특히 일본이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뭐 미국, 영국, 뭐 다른 유럽, 캐나다, 호주 이런 쪽하고 계속 그 연주를 하면서 그쪽에 있는 현지 음악가들하고의 어떤 콜라보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을 하고 계속 우리가 같이 해가지고 여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벨동 명창하고 우리 한번 이런 여행을 계속 해보자 그렇게 의기가 투합된 거죠. 해서 이제 같이 여행을 떠난 거고요. 이분이 아마 10월 9일 날 이번 그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KBS하고 2시간짜리 무슨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그거는 이 판소리에 대한 게 아니고 그 한글,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엄청난 그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그 정보는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획한 연주 이게 이제 몽골 한인의 조청 80주년 광복절 기념식 판소리 공연 심청전중 신봉사 눈 뜨는 당 우리가 8.15 광복을 맞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눈을 떴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4분 동안 거기서 공연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유튜브에 4분짜리로 올려놨거든요.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몰랐나 공양리 삼백경남 문사로 신하면 소매의 눈을 뜬다 온라인으로 다 듣고 계십니다. 소리를 키우기 여기서도 여기 소리 좀 켜주세요. 이거 실내 소리. 여기 있는 분들도 들으려면. 이땅 부채수로 죽은 네가 한년이야 군도 때리도 못하고 다시 가라 놈을 살려 이만 만든 오조락을 갇혀버리고 지나무로
한국에서 여행 온 분들 많이 있었고 마침 또 몽골 사람이 일부러 베일동명창을 찾아왔어요. 몽골인이 자기가 평소에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버스킹을 우리가 곳곳에서 했습니다. 조금씩 한번 보시죠. 러시아에서 그 바이칼 호수에서 이제 러시아 여인 앞에서 찬가를 부르는 거 두 분이 옆에 있는 저분은 이제 고수 여기는 여수야 강나라 강입니다. 지금 돈서 왼쪽에 있는 우리 민창이신가요? 시장이가 손구한 사람이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 오구나 내 사랑이 아마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 했느냐 누굴 뽀뽀게 내 정을 무엇있는 말라버리고 붉은 전문 푹 안반지로 먹으려 했느냐 지금 아니 그것도 나는 일소 저리 하거라 디테일을 보자 이리 오너라 앞테일을 보자 아짱아짱거라 걷는 테일을 보자 빵근서라이 손을 보자 아마도 내 사랑아 둥둥 내 낭군 둥둥 내 낭군 투련님을 놓고 어루구나 둥둥 둥둥 내 사랑 브라보. 브라보. 와우. 이제 연가라강 다리를 건너면서 한강산이라는 노래를 가르치면서 러시아 사람은 이제 거기 가는 거랑 또 친구한테 여기 최종석 박사. 좋아서 건강이 너냐 이름이 좋아서 건강이나 정치가 좋아서 절경이더냐 정치가 좋아서 결정이냐 날씨가 좋다 좋아서 건강이 소리 경험 이런 투어 세미나 같은 좋아서 소리 경험하는 그런 것 세미나 그분을 모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놀았는데 그래서 그 현지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같이 이렇게 찍은 것도 있는데 여기 그냥 대표적인 것만 저녁이
되면 도망쳐든가시라 예부터 일로의 꿈을 이루니가고 좋다. 하늘이 돌아오면 으이. 보라지도 해절기로 지금 피지 않는 왕국 단풍도 같은 좋다. 가을이 가고 얼씨구. 겨울이 돌아오면 아무간 천찬바람이 햇살만 펄펄 휘날리어 세계가 배고프면 월백 으이. 월백 천백원이 문화 백발 그러니까 이게 백발간데 이 사설이잖아요. 판소리나 이거는 사설이가 아니라 사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가사를 붙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노래를 계속 부르고 다녔거든요. 네. 이거는 아마 최 박사하고 저하고 같이 3만 원대 프리미엄 눈 영양제가 지금은 단 12,900원. 바로 추석 특가라 가능한 가격이죠. 딱 이번 추석까지 최대 62% 할인 시작합니다. 솔티스 눈 프로텍션 프로에서 국내 최초 아스타잔틴 최대 함량과 혈류 확장 이중 설계로 눈 구조 자체를 바꿔주는 솔루션입니다. 산소와 영양을 눈혈과 깊은 안쪽까지 들어간다면 저기 담수하라고요? 담수호로 물에 담긴 양으로 세계 제일 가장 큰 호수다. 그게 안가라강을 통해서 북극해로 흘러가는 거죠. 한국이 하여튼 노래 너무 잘하고. 이런 게 이제 K-팝에다 파티. 공부하신 걸 확실히 또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잘하세요. 그렇게 바이칼, 몽골에서는 그 테르지 국립공원 안에 게르촌에서 우리가 강강수월래 이 관객들도 있었나요? 관객은 많지 않아요. 뭐한 서너 명. 국위 선양했습니다. 트로피를 그냥 달고 다녔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니면서 몽골의 역사 간략하게 이렇게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흉노, 선비, 돌궐족이 이제 그쪽에 살았다는 거고요. 청동기 시대 때.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1206년도에 징기스칸이 이제 거기에 그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그 손자인 쿠빌라이가 그때 고려 시대 우리 고려도 침범해서 부국으로 만들었죠. 그 부마국으로 사위나 만들었고 이제 그렇게 뭐 한 150년 정도 이렇게 체제를 유지하다가 청나라한테 지배를 당했고 20세기 초에 그 사회주의 그래 소비에트 연방과 함께 그 사회주의 국가로 이제 들어갔다가 소비에트 그 체제가 무너지는 1990년대 초 그때 이제 민주화를 이루었죠. 국가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나라는 뭐 언어 자체는 러시아하고 완전히 다른데
러시아 문자를 사용해서 문자는 러시아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유럽까지 엄청나게 가장 큰 나라를 정복해서 그런 나라가 불과 150년 정도밖에 유지를 못하고 또 지금은 어쨌든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도 훨씬 소국으로 전락한 그런 걸 보면서 역사라는 게 뭔지 그런 걸 느꼈고요. 몽골의 지리는 이게 우리나라보다는 남한보다는 17배 넓은데 여기 동쪽에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이제 그 산악지대 후이된 산맥 알타이 산맥이 있고 그래서 높은 산은 4,300m가 넘고 그리고 동쪽에는 평원과 초원지대 그리고 남쪽에는 고비 사막이 있고요. 고비 사막은 몽골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가면 숲과 산악지대가 있고 근데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몽골이 있지만 그 몽골 밑에 내몽고가 있거든요. 그건 이미 1947년도부터 중국의 중국 영토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중국과 몽골 간의 그런 어떤 그 관계는 좀 상당히 안 좋아요. 대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교차와 계절 차이가 크고 아주 혹독하고 추운 겨울이 있고 그 강수량이 비교적 적다고 합니다. 그 산업을 보면 이 나라에서 가장 돈벌이가 되는 게 이제 광물, 지하자원이죠. 그걸 이제 수출해서 그 수입이 뭐 전체 수출액의 한 90% 정도가 차지한다는 거고요. 요즘에는 서비스업이 이제 계속 증가하면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유통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 거의 리딩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마트하고 이마트가 있고 그다음에 CU는 뭐 거의 그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챗GPT에 물어봤는데 챗GPT에서는 50%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상인 것 같았고요. 전국에 한 500개 정도의 체인점을 CU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K-뷰티 이게 한국 그 화장품을 헬로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가게에서 한국의 화장품 또는 생필품 이런 걸 한국 걸 그냥 그대로 갖다가 파는 것도 봤고요. 자동차인 경우는 도요타가 뭐 70% 이상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도요타 다른 브랜드는 못 봤어요. 근데 그쪽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중고차를 사더라도 품질이 좋고 해서 소위 그 릴라이빌리티가 상당히 좋다. 가격이 비교적 싸다. 연비도 좋다. 그래서 오른쪽 일본 차는 되게 그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걸 그냥 갖다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는 운전대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게 그냥 동시에 운행이 되고 있었다는 걸 봤고요. 관광은 현재는 한국 관광객 위주로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만큼 그 나라가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성장에 대한 어떤 포텐셜은 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특히 일본 사람들, 중국하고는 어쨌든 외교 관계가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좀 깨끗하게 하고 하면 일본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싸고 하니까 일본 사람도 많이 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한국 사람들 지금 뭐 그 국립 테르지 국립공원 안에도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게르촌이 있는데 그건 주로 한국 사람을 위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좀 넓혀서 다른 해외 그 관광객을 맞아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몰랐는데 이태준 의사예요. 그 연희 전문 학교에서 이제 의사 공부를 했고 1914년도에 그 뭐 독립운동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몽골로 가서 거기 칸이면 거기 군주의 초기에는 군주의 그 주치의를 할 정도로 상당히 그知名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몽골의 현대의학을 도입을 했고 이제 그런데 1921년도에
몽골의 혁명 과정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피살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태준 기념관이 2025년 금년도 9월 4일 날 저희가 8월 15일 날 거기 갔으니까 가서 그 행사는 여기서 했는데 정작 개관은 그로부터 2주 뒤에 개관이 됐습니다.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 안에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80주년 8.15 광복절 행사를 했었던 거고요. 몽골의 자연, 마침 그 벨동 작가가 사진 작가예요, 이 양반은. 그 명창이기도 하면서 계속 부지런하게 한 10시간 이상, 12시간 이상을 계속 이렇게 산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몽골 한인회장, 갈 때부터 이분 인상도 좋고 뭔가를 좀 이렇게 좀 잘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역시 열정도 있고 애국심 그리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그 이분이 우리한테 많은 걸 해주셨어요. 선물도 줬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가든이라고 하는 거기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연주자들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 연주자 저한테 100만 원을 줘서 그냥 고스란히 연주자 두 분한테 줬는데 그런 배려를 이분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10개의 어떤 사업체를 거기서 좀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저한테 이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도 있고 네트워킹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거기 몽골에 가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분을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바이칼 호수는 이루크츠크와 부리아트 공화국, 부리아트 자치 공화국이죠. 그 사이에 있는데 여기 면적이 우리 남한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수심 최대가 1600, 평균이 744m. 아까 최 박사 말씀하신 대로 담수량은 세계 1위예요. 왜냐하면 깊이가 있어서 지구 담수량의 20%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거. 퀴즈 하나 낼게요. 오물이 많아요. 여기 오물이 많은데 왜 물이 깨끗할까요? 오물은 많은데 물은 아주 깨끗해요. 이거 맞추시면 별건 아니지만 선물 하나. 물은 약간 넌센스예요. 넌센스인데 오물이라고 하는 그런 깨끗한 물에 사는 저기 물고기 이름이 오물이에요. 오물. 네. 오물이 어티한 게 아니고 그냥 고기 이름이 오물이에요. 오물이란 고기가 있는군요. 네, 깨끗한 호수에 사는. 네, 그래서 여기는 시베리아의 진주라고 부를 정도로. 그 최 박사하고 저는 나이 많은 여자들을 좋아하나 봐요. 거기 지금 그 여인들이 나와서 이제 비키니로 옷을 입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최종섭 박사,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저예요. 한 대를 받았고요. 저분들은 뭘 하는 중이었어요? 뭐 맥주 마시면서 수영하고 야외에 나오신 분이에요? 수영하고 그래서 우영우영 하면서 맥주 마시고 벨동 명창 노래 불러주니까 신나 같이.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면서 저희가 그 참전 러시아 병사 장례식을 이제 봤고요. 바로 역사 앞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북한은 러시아를 도와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이번에 갈 때 그쪽 그 총영사관에 우리 부영사 하고 연락이 돼서 우리가 갔을 때 거리에서 이런 버스킹 같은 거 또는 공연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허락을 못 받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여행 할 때 불편했다는 걸 느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물류나 에너지 쪽에서 경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지금 이미 받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 어쩔 수 없이 순박하고 이게 그 시베리아 열차 안에 침대 횡단열차. 횡단열차 시베리아 횡단열차 안에 그 침대가 4개가 있거든요 한 방에. 그 저 2층 이 여자가 바로 옆에 있는 2층을 썼는데 이 젊은 여인이 제 침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깔아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되게 사람들이 순박해. 호의 횡단 열차는 어디까지 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기 지도에서 보여드린 저기 울라나 우드에서 이르크츠크까지인데, 몇 시간? 그러니까 그게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하면 그게 급행이잖아요. 그건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렸고요. 갈 때는 그냥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그냥 끝까지 갔고요. 그게 한 10시간 정도 걸렸고, 이쪽으로 다시 올 때는 중간에 완행열차를 한번 타보자 해가지고, 완행열차는 그냥 뭐 모든 역에서 우리가 한 3시간 정도 그 술르단카라고 하는 데까지 타고 와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행을 통해서 이제 배운 점이 있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종석 교수가 자기 친구들 3명하고 같이 4명이 합류를 했고, SNS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연결시켜줬고, 러시아 부영사까지 나와서, 새끼 영사하고 같이 나와서 그 열차 역에서, 우리가 내리자마자 역에서 우리 짐 받아가지고 호텔까지 옮겨주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런 좀 아주 환대를 받았고요. 그리고 몽골 한인회에서 우리한테 또 그런 기회를 줘서 공연까지 할 수 있었고, 메디필이라고 하는 데에서 또 물품 협찬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그 11명이 갔는데 그 중에 가장 연장자가 52년생이었고, 우리 56년 원숭이띠들이 6명이 있었고,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건강이 그 중에 건강이 안 좋은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뭐 처음에 가자마자 몽골에 도착해가지고 그냥 빈혈로 해가지고 쓰러져서 그때 좀 황당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우리 친구가 데려온 또 경동고등학교 친구란, 그 친구는 또 평소에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데 처음에 뭐 갈 때부터도 좀 걱정을 했는데 뭐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어디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자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자기를 희생한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너무 좀 그런 쪽에서 어떤 그분이 많은 배려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러시아에서 몽골로 올 때 그분 때문에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그 구급차 앰뷸런스가 달려오고 간호사까지 같이 왔다고 그랬죠. 해가지고 그래서 뭐 거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지체되고, 그런데 다행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그 부영사라는 사람이 처음에 우리를 그 역에서 이렇게 환영하고 할 때 사실 뭐 선물 주고 뭐 이런 거 뭐 물건 어디 호텔로 들여다 주고 한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의 적대 관계인데, 그래도 무슨 일이 이런 어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분이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그런 어떤 든든한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앰뷸런스까지 오고 하는 상황에서 그건 뭐 시간 되나면 어떻게 해서는 해결이 되겠지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1시간 반 정도 지체가 되고 나중에 몽골까지 무사히 넘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런 여행을 우리가 어떤 한국의 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그러한 어떤 프로젝트성의 여행을 할 수 있겠다. 뭔가 우리가 좀 더 키워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때는 단순히 그냥 이번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한국의 소리에다가 이런 어떤 스포츠 또는 한국의
상품, 이게 뭐 K-뷰티가 됐든 아니면 K-푸드가 됐든 그런 그 다양한 어떤 콜라보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여행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왔습니다. 여행을 하기 위한 어떤 요소가 뭐냐면 저는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보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안방에 앉아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가서 보거라. 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소 무모한 도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무모하면 안 돼요. 아무런 상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인사이트 없이 처음부터 그냥 무모하게 도전하면 안 되고요. 어떤 인사이트, 경험과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다소 무모한 도전은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 이번에 최종석 교수는 거기 가서도 계속 뛰었어요. 매일같이 뭐 여기 와서 312km인가 그걸 종주하는 한국을 이렇게 해서 여기 강화도서부터 강릉까지인가요? 동해안까지 가는 322km인가 그걸 완주해야 되는데 60시간 안에 예, 그 연습을 거의 그 몽골에서 계속 한 거예요. 어쨌든 이게 건강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여기 뭐 초청도 받았지만 이제 AI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수노라고 하는 음악 앱에서 제가 뭐 만들어 본 우리가 여행하기 전에 우리의 테마송이에요. 넓은 초원의 몽골이 우리에게 손짓하네. 푸른 물에 빨간 호수가 우리를 불어내. 한국인의 혼이 서려있는 판소리는 K-팝의 원조리 판소리를 알리려 여행을 떠나네. 한국인의 길. 그래서 앞으로는 AI하고 우리가 더 친해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 내년도에 북중미 월드컵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여행단을 만들어서 저는 지금 판소리도 판소리지만 거기에 사물놀이패 해서 같이 떠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8년도는 LA 올림픽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실크로드를 따라서 유럽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여기서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 4년 전부터 그걸 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4명이 같이 떠나자는 것까지 얘기가 됐다가 작년 연말에 우리 뭐 계엄 선포하고 하면서 되게 사업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아이고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해가지고 원래는 올해 한 4월 정도 떠나기로 다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 그거는 이제 뭐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실크로드 따라서 유럽 자동차 여행하는 거 그게 로망이고요. 지구 곳곳 여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다른 산업과 연계를 시키는 것이다. 제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광화문 문화포럼이라고 거기에 이제 제가 기고한 글입니다. 여행을. 그리고 제가 야 이게 내가 남의 명창 남의 소리만 들을 게 아니고 나도 좀 한번 내가 좀 인류와 판소리를 알고 가면 더 의미도 있고 뭔가 더 활동의 폭이 넓어질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막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겠습니다. 그래봐야 2시간씩 2번 나갔는데
그래서 계속 뭔가 정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사이트가 있나요? 네? 그거는 오프라인 있습니까? 오프라인. 뭔가 강동 국민 회관에서 하는 오프라인이고요. 예. 근데 아마 사이트 보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요즘에는 그 판소리와 민요 쪽으로 진도 시킨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루에도 한 3시간, 4시간은 제가 계속 그쪽에 콘텐츠를 좀 듣고 있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저도 깊게 더 좀 인volve를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뭐 어떤 Q&A 또는 이제 마감할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 두서없는 말씀 들어줘서 고맙다는 거하고 앞으로 이런 여행을 함께 하면 좋겠다. 그래서 초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제 이메일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남겨놓고요. 하나 퀴즈 하나 낼게요. 이게 좀 낙타잖아요. 몽골도 이제 말뿐만 아니고 낙타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인 회장이 우리 일행한테 낙타 양말 하나씩 줬죠. 낙타 털로 만든 메이드 인 몽골리아 양말이에요. 네? 2켤레씩. 2켤레씩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신고서 매 주말마다 이제 오늘도 사실은 여기 북한산 등산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매주 북한산에 가는데 이거를 신어봤거든요. 한여름철에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될까요? 낙타 털로 만든 양말. 예? 마셔야 됩니까? 정답. 이거 마사지 팩이에요. 예, 메디핏에서. 예, 물 마셔야 되겠죠. 예, 뭐 혹시 궁금한 점이나 혹시 코멘트. 가실 때는 울란바토르에서 169주까지 네. 기차를 못 타고 네. 가시는데 네. 오실 때는 기차를 올 때도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 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해가지고 그냥 오려고 했었는데 네. 티켓 그러니까 이게 좀 여행사 사장이 네. 그런 쪽에 충분한 어떤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고요. 교수 출신이에요. 미리 예약을 해요. 예, 미리 예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음. 러시아는 인터넷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카드가 우리가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이런 거 있어도 한국에서 발행된 거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예매해야 됩니다. 직접 여기에 가서 버스 터미널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불편해가지고 미리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은 러시아가 여행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다. 그나마 그분이 좀 가이드로서는 미숙하지만 학자 출신이라서 근데 러시아를 하니까 좀 도움을 받았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전문적인 가이드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러면 3차 여행 거기에 멤버 몇 명이나 모집이 됐느냐고 그랬더니 딱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11명을 모아서 물론 그 중에 이제 2분은 무료로 연주자 2분 이제 무료로 갔는데 우리가 거기 가선가 아니 자기가 이제 1차로 갔다 와 보니 바이칼 호수에 가 보니 뭐 4, 5년 전보다 엄청나게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한테 내라고 한 13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돈을 올려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일행들이 되게 그런 거를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는 배려를 해준 거죠. 예, 뭐 여행이라고 하니까 데이터 과학협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휴 잘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